예, 반갑습니다. 신성철과 떠나는 행복여행 17번째 시간, 1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피곤한 월요일을 지나고 또 그 피곤함에 쩔어서 가는 화요일도 지나고 이제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자, 수요일도 행복여행과 함께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삶에 활력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저는 행복가이드 신성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님이 못다 이룬 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연락을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잊을만 하면 전화가 오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는 친구인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된 친구예요.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키도 컸고요. 잘생겼고 공부도 진짜 잘했어요. 공부도 정말 잘했고 집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되게 부유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성품도 착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살지 못한 아이들 있잖아요. 좀 가난한 친구들이 있으면 늘 도와줬어요. 매점 가서 뭘 사서 주기도 하고 도시락을 몇 개 싸와서 나눠주기도 하고 성품도 되게 좋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동창회를 하거나 이런 모임을 하면 그 친구를 되게 부러워했던 이야기, 지금도 또 부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도 되게 잘 살아요. 아이들 놓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사는 친구를 보면 가끔 저도 야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되게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을 것 같은 이 친구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하나가 있어요. 술이 좀 근하하게 취하면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 친구들 앞에서는 하진 않는데 저하고 둘이 이렇게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술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어김없이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입니다. 이 친구의 부모님은 이 친구가 의사가 되기를 되게 바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릴 때마다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된다, 의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과외도 시켜주고 친구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의사가 되지 않고 교수가 되었어요. 다른 부모님 같으면 뭐 교수가 된 자식 같으면 굉장히 좀 자랑스러울 수 있잖아요. 괜찮은데 부모님은 여전히 의사가 되지 못한 아들에 대한 원망이 좀 있다라고 친구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부모님의 그런 꿈을 이루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 늘 있어요. 그래서 술만 한 잔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때 내가 의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바랬던 걸 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불효자가 된 것 같아서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 친구의 부모님이 친구에게 의사가 되기를 바랬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모님이 의사가 되고 싶었대요. 진짜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그 형편 때문에 의사가 못 되었던 거예요. 공부는 진짜 잘했대요. 공부는 진짜 잘하고 동네에서 수재라고 소문도 났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의대를 진학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됐던 그런 이제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아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가난해서 자기는 공부를 못했지만 아들은 가난하지 않고 부하게 키우면서 자녀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그러면 자녀가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친구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은 지금은 이 친구의 아들, 손자에게 계속 강조한대요. 너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 이 친구는 그걸 보면서 더 자책하는 거죠. 자기가 부모의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것 때문에 자기의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또 아들에게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미안하고 아들에게도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되게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꿈을 이루지 못한
그리고 그 꿈을 아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스트레스로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자책을 하고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을 살펴보면 이런 부모님들이 꽤 있어요. 사실 뭐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걸 강요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미안한 감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아버지의 인생은 아버지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정확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뭐 자책하거나 불효감이 없는데 이 친구는 좀 다르더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뭐 어떤 환경이나 사정 때문에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이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보상심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얻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이루려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자녀를 통해서 대신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내 꿈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보상심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님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은 있지만 부모님이 그런 보상심리 때문에 자녀에게 강요를 하게 되면요, 자녀의 삶은 망가지게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꿈을 자녀가 대신 이루어주면 둘 다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부모님은 행복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자녀는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 행복을 느끼지 남이 강요한 것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부모는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해요. 부모가 만들어 놓은 플랜, 부모가 짜놓은 계획대로 자녀가 오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은 그냥 묻어두시고요. 현재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자녀의 행복에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다 이룬 꿈 강제적으로 자녀에게 이루게 하지 마십시오. 둘 다 불행의 터널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럴 시간에 현재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행복해지는 건 자녀에게 맡겨두시는 것이 서로의 행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 행복여행 1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만들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